전국에 계신 그리고 해외에 계신 토플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플 전문 어셔학원에서 스피킹을 가르치고 있는 박진우 강사라고 합니다. 다른 선생님들을 대신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홍보 영상을 찍게 된 걸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들으시게 될 토플 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Usher IBT TOEFL Final Test라고 되어 있는데요. Usher는 이제 학원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IBT TOEFL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시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Final Test는 이제 저희가 준비한 그 여러 교재의 레벨 이름입니다. 근데 파이널 테스트는 보시다시피 가장 이제 상위에 랭크된 정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거쳐가야 될 그런 최상위 레벨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플을 준비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토플을 선택하면 좋은 점. 첫 번째, 세계 어디서나 먹힙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경쟁은 아니지만 다른 영어 시험 잠깐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토익. 네, 토익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만 보는 시험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탭스 같은 경우는 유명하게도 우리나라에서만 알아주는 그런 시험이죠. IELTS라고 또 시험이 있는데요. 요거는 보통 이제 영연방 국가에서만 알아주는 시험인데 이 어떤 시험들보다 토플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랑받고 있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확한 실력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런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 친구는 정말 예쁜 애가 있는데 걔는 이상하게 남자친구가 안 생겨. 그러면 그 친구는 아마 예쁜 게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쟤는 정말 영어 잘하는데 시험만 보면 점수가 안 나와 라고 하게 되면 그 친구는 아마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다면 토플만한 시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정말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토플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험 같은 경우는 말하기나 글쓰기 같은 거를 평가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 모든 점들을 다 한 번에 테스트할 수 있는 시험이 토플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고입, 대입, 교환학생, 대학원, 취업, 연수. 그래서 특정 목적이 아닌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토플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학생들이 토플을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학원에 가려고 취업을 잘하려고 심지어는 기업에서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자격을 따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목적으로 저희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셔 토플을 선택하면 좋은 점. 왜 우리여야 하느냐? 왜 어셔여야 하느냐?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저희가 2005년에 학원이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년이 넘었는데요. 10년의 역사를 통해 검증된 커리큘럼.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를 거쳐간 정말 수만 명의 학생들. 이 사람들에게 원하는 점수를 안겨주면서 저희가 터득한 게 있죠.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부하면 점수가 나올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은 저희의 의견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이렇게 하면 점수가 난다. 요거는 사실이고요. 지금도 저희가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학생들을 오프라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베스트셀러 1위 교재의 컨텐츠. 1위를 하는 건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 교재를 발간을 했을 때 파이널 테스트 레벨, 실전 레벨 테스트 그 교재 중에서는 1위를 차지했었어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교재 저자로부터 직접 듣는 수업. 그래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어셔 어학연구소라고 저희가 적혀 있는데요. 그 어셔 어학연구소라는 것은 저희 지금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직접 수업을 하고 얻은 노하우로 책을 쓰고 그 책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이렇게 해드리는 게 이번 강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셔 IBT TOEFL 파이널 테스트 리딩 강좌에 있어서의 조금 특징입니다. 자, 리딩 교재에 직접 GP를 참여한 저자가 직접적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을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정확히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핵심 내용을 설명을 같이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강좌의 시작 전에는 실제 토플 시험 환경과 아주 동일한 모의고사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미리 똑같이 풀어보셔서 실제 시험에서도 100%의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리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시간 딱 정확히 재셔서 20분에 한 지문씩 해서 3가지 테스트 하나 해서 1시간 시간 재서 문제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저와 같이 수업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10번 읽기로 확인하시고 하셔서 한번 공부한 것은 다 소화시킬 수 있으시도록 그렇게 도와드렸으니까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되시고요. 자, 제가 수업할 때는요, 먼저 단락을 하나씩 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장 자체를 저희가 난이도가 있는 문장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장을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지문 안에 있는 구문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고요. 그리고 IBT가 시험에 어떤 부분을 출제를 하는지, 그래서 시험에 출제되기에 좋은 부분이 어떤 것인지 같이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서 시험을 난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단락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단락에 해당되는 문제를 이어서 바로 풀어봅니다. 자, 단락과 문제를 연결해서 풀어볼 건데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서 단락에서 집중해서 읽어야 할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찾고 그리고 지문 안에서의 표현과 문장의 어떤 중요도 구별을 하는 그런 능력도 키워드립니다. 자, 토플 리딩 시험은요, 지문 자체가 예전에 CBT, PBT 이런 시험보다 굉장히 깁니다. 길어졌기 때문에 지문을 읽는 내내 집중도를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내용과 시험의 출제 빈도가 높은 표현들을 찾을 수 있도록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의 해설을 들으면서 일반적으로 강사에서 들으면서 수동적으로 이렇게 막연히 설명을 듣는 그런 강의가 아니가요. 본인이 참여해서 미리 문제 풀어보고 분석해보고 답 근거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학 문제 분석해서 풀듯이 그런 식으로 풀어서 실력을 늘리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단계별로 늘려가는 그런 수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셔 IBT 토플 라이팅 강사 이연진입니다. 저희 교재와 강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재는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춘 다양한 표현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또 최신 토플 라이팅 경향을 분석해서 그 내용에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노력들이 여러분들께서 라이팅 고득점 하시는 데에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교재는 총 17개 세트의 실전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밤을 새가면서 철저하게 기출문제도 분석하고 전문 자료도 리서치해서 그 내용을 시험과 가장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모범 답안의 형식을 통일하여 여러분들께서 반복해서 보시면서 외워서 그것을 활용하시는 데 최적화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개념이나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은 그림이나 이미지를 넣어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고요. 고득점에 반드시 필요한 고급 표현들을 많이 썼고 그것을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 특별히 더 신경 쓰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노력과 정성이 담긴 교재로 제가 총 36강 동안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릴 텐데요. 그중 2강은 오리엔테이션이고요. 나머지 34강은 각각 독립형, 통합형 라이팅 17개씩 2개입니다. 저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특유의 글 쓰는 순서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리고요. 그것을 반복적으로 주입시켜 드림으로써 논리가 탄탄할 수밖에 없는 글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또 에세이 쓰기에서 유리한 고급 표현들을 반복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어는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감히 암기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또한 그 영어권 문화와 우리 문화의 차이점을 아셔야 여러분들께서 글을 쓰기에 편한 부분이 있어서 강의 중간중간에 그런 문화의 차이점도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런 문화를 설명을 해드리다 보면 그 알짜배기 표현들과 그 동의어의 미세한 뉘앙스 차이까지 설명을 해드려서 그것을 실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익히신 글쓰기 실력을 특별한 구조 진행과 시간 분배 연습을 적용할 수 있는 저희 라이팅 프로그램으로 연습을 해보시고요. 어셔 IBT 토플 교재와 강좌로 고득점 달성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피킹을 담당하고 있는 박진호 선생님입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번에는 제가 맡고 있는 스피킹 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파일 중에 하나예요. 보시게 되면은 무슨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가운데는 이렇게 날짜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외우실 그런 그 만능 답안 같은 걸 만드는 과정에 있는 그런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외우는 게 중요할까요? 스피킹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큰 효과를 보고 싶으시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창의적인 방법 이런 거는 사실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외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외우고 읽고 반복하고 요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역할은 뭐냐면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외워야 되는지를 준비하는 게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2006년 처음 IBT 토플이 시작했을 때부터 2014년까지 나왔었던 모든 문제들을 다 정리해서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을 이제 조금 살짝 말씀드리면 사실 문제가 한 번 나왔었던 문제가 두 번, 세 번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4번 이상 나왔었던 문제는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ETS에서 문제를 만들고 출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 문제가 나오는 건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나오게 되면은 한국과 중국 학원가에서 문제가 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쫙 해놨을 때 어떤 문제가 몇 번 나오고 이런 걸 기록하면서 가다 보면 앞으로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측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정리를 해봤더니 학생들이 실전에서 이렇게 정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그런 만능 답안들 선생님이 마련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강의 들어오시게 되면 선생님이 준비한 만능 답안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 같이 풀어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일 조금만 더 자랑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태스크 3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리딩 패세지 정리가 다 돼 있고 오른쪽은 이제 리스닝 패세지가 정리가 돼 있죠. 요거는 태스크 4고요. 여기는 이제 또 리딩 정리돼 있고 리스닝 정리돼 있고 그 다음에 태스크 5하고 그 다음에 태스크 6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다 예쁘게 정리를 해놨는데 요거는 지극히 일부예요. 2006년 거부터 2014년 거까지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다 보면 정말 막 몇 메가 이렇게 문서 파일로 몇 메가 만들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준비가 다 돼 있고 분석을 다 마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한 교재가 어시어 IBT 파이널 테스트고요. 그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 성적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테니까요.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좋은 성적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even though,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even though, even if, in spite of 이런 애들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들은 항상 봐야 돼요. 뒤에 조건이 항상 붙겠죠. 정신적인 짐이기 때문에 어려움, 물리적인 짐이 아니고요. 이것을 조금 더 절감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대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런 책이 뭐가 하나 있니? 라고 물어봤는데 예,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은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부정관사 on 같은 거는 저희가 the라고 대답을 하는 게 맞겠고요. 자, 그러면 토플을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전반적인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꼭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세요. 만약에 나는 정말 영어에 자신이 없다, 초급자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어휘하고 문법에 집중을 하실 걸 권해드립니다. 토플이라는 시험이요,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영어 시험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휘나 문법 같은 기초가 약하시게 되면 아무리 나중에 스킬을 배우셔도 어려움을 겪다가 포기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어휘하고 문법 빵빵하게 준비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나는 그냥 중간인 것 같아요, 중급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읽기나 듣기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들은 사지선다형이거든요. A, B, C, D 중에서 하나 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과목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영어에 자신이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쓰기하고 말하기 이쪽은 조금 이제 마스터하고 고득점을 받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으로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2개씩만 이렇게 놨는데요. 요걸 한다고 해서 다른 과목을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요. 모든 과목을 다 하되 요거를 중점적으로 좀 집중을 하시는 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런 말씀이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점수를 얻는다고 치게 되면 만약에 저는 해외에 나간 적이 없어요. 국내파고요.
목표 점수가 80점이에요 라고 하게 되면 이론상으로는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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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점 받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점수가 나오지는 않고요. 대한민국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대체로 읽기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2점, 21점, 18점, 19점 이런 패턴으로 나가고 있고요. 만약에 저는 해외에서 몇 년 살았어요. 생활한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목표 점수가 100점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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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점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해외파 분들은 아무래도 듣기가 제일 수월하기 때문에 평균 27점까지 오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읽기 같은 게 조금 이제 난해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낮은 점수 받으시고 상쇄하시면서 100점 얻어가시는 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좀 대비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대강의 설명은 다 드렸고요. 최고의 선생님들이 최고의 교재로 최고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선택은 분명하죠? 그러면 1강에서 뵙겠습니다.